네, 특파원 현장 보고 시간입니다. 내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백악관은 북한 위협에 초점이 맞추어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옐런 장관이 다음 달 처음으로 방한하는 가운데 이 대북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급되는 인플레 수단과 집값 동향도 알아보도록 하죠.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사상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이 되겠죠.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집중적으로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계속된 위협, 이 부분이 논의의 초점이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악관 또 무엇보다 중국 견제에도 집중할 전망입니다. 지금 동행하고 있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나토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는 이번 나토 전략 개념에도 반영되는 것처럼 나토 동맹국과의 관련성 증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도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북한이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적 압박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대북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도 아무래도 커지겠군요. 네,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이고요.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옐런 장관은 방한 기간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하고요. 양국의 경제와 금융 협력과 G20 등을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하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대책과 대러시아 제재 등도 현안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북한의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도 역시 동행하고 있는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에게 물어봤는데 옐런 재무부 장관의 다음 달 방문 시에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해서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 재원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해 찾을 필요가 있고 이것은 옐런 장관과 한국의 재무장관이 논의할 사안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됐는데 지속적이진 않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송에 따르면요,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가 지난 4월부터 둔화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라는 것인데 전미 주택 지수에 따르면 지난 4월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4% 올랐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전달 3월 20.6%보다는 다소 내려간 것입니다. 전월보다 집값 상승률이 조금이나마 낮아진 것이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미국의 집값 과열이 식기 시작했다. 이러한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요,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4월은 미국의 집값 상승률에서 첫 감소 신호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으로는요, 당연히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30년 고정주택담보, 이 모기지 금리가 있는데 이게 4월에 5%를 돌파해서 최근 6%까지 넘어서면서 당연히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의 영향이 이제 막 시작했다며 이례적인 집값 성장세를 더 오래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서도 금리가 오르자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는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시장 냉각의 신호로 일단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19 경기 부양 자금 때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이 가구당 현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고요. 네, 미 전역은 일단 아니고요. 일부 주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를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가구당 최대 1,050달러, 우리 돈으로 135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세금 환급의 목적으로 최대 1,050달러를 지급받을 것이라며 기름을 넣고 식료품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수당은 소득 수준 그리고 부양 가족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등 지급됩니다. 코로나19 경기 부양자금 때와 마찬가지로요. 신청 그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가 통과시킨 패키지 대책에는 인플레 수당 지급 외에도 앞으로 1년간 경유에 대해서는 과세 중지 그리고 단연간에 걸친 운송과 인프라시설 투자 비용 470억 달러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른 주도 좀 살펴볼까요? 인디애나주도 다음 달 초 인플레이션 구제책을 통과시키기로 특별 입법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에릭 홀컴 인디애나 주지사는 납세자 환급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225달러 정도 지급하고 조건에 따라서는요 지급액을 700달러, 우리 돈으로 90만 원 정도로 늘리는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메인주는 이달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주민들에게 인플레이션 수당 85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고요. 제니 메스 메인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벼랑에 몰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업체죠. 여행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적으로 숙소에서 파티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숙박 공유 업체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빌리고 파티를 열면서 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2019년 한 숙소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5명이 숨진 뒤 잠정적인 파티 금지 조치가 내린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10대들이 파티 도중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영구적으로 파티와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따라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하룻밤 숙소를 예약하는 파티하우스 이제는 금지가 됐습니다. 2020년 8월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모든 파티에 대한 일시 금지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시범 확대를 했었는데 당시에 44%가 감소하면서 금지 조치가 효과가 있었다고 에어비앤비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진 숙소를 빌려서 이용자들이 주인이 없을 때 사람들을 초청해 파티를 벌이는 것을 모두가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파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부터 퇴출에 이르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요. 6,600여 명의 이용자가 파티 금지 위반으로 일시 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조치들이 에어비앤비에는 어떤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